안녕하세요, 다트라이더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네, 시즌제 유튜버, 봄과 가을에만 활동하는 시즌제 유튜버 다트라이더입니다. 여름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엔 추워서 못하고 바이크 타기 참 힘드네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모델은 아주 요즘에 핫템이죠. 핫템, 헌터커브 CT125. 제가 예전 영상부터 계속 강조했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제 1년 정도 걸려서 받은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서 받았고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헌터커브에 대한 저의 느낌, 저의 소감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이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헌터커브 소개 영상이나 또 서면으로 글로써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스펙이나 어떤 외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생략할게요. 이미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이미 그런 점들은 다 마스터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헌터커브는 정말 안 나가냐, 엄청 느리냐, 힘이 너무 떨어지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의 답변은 그것이 이 바이크의 특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 C125의 임도형 바이크가 CT125거든요. 같은 엔진 미션을 넣어놨고 세팅만 좀 다르게 했잖아요. 당연히 C125에 비해서 무게가 증가했고 크기가 증가했어요. 타이어 크기도 인치는 같지만 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타이어 무게도 증가했고요. 또 튜브가 들어가서 타이어 무게가 훨씬 더 늘었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가벼운 C125에 비해서 똑같은 엔진 미션을 넣은 헌터커브는 속도가 빨라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엄청 심해서 막 못할 정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받자마자 영상을 찍지 않고 제가 평상시에 다니는 길을 주행하고 영상을 올리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실생활 영역에서의 그런 저는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한 50km 정도 탄 것 같은데, 혼대 차량은 사실 그렇게 길들이기가 빡세게 필요한 차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너무 슬슬 타지 않는 정도까지 주행을 해봤는데, 그냥 저렇게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헌터커브를 타면서 예전에 타던 CRF 랠리가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인터넷 댓글에는 그래도 CRF 랠리랑 얘기를 꺼내면 안 되죠 라고 이런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CRF 랠리랑 같다는 게 아니에요. CRF 랠리는 본격 임도를 탈 수 있게 나온 바이크입니다. CRF 250이 사실은 본격 임도형이고, 랠리는 그거를 조금 더 말 그대로 랠리에 맞춰서 장거리 주행용으로 만든 차인데, 그래도 인스타나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은 랠리를 가지고 돌박을 날아다니면서 타요. 그거는 이제 오너의 어떤 스킬이나 운전 능력에 달려있죠. 얘가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간단한 임도, 그냥 흙길
돌이 조금 나오는 흙길을 탈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오프로드 차처럼 돌박을 다니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완전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사실 CRF 랠리로도 타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CRF 시리즈로도 사실 완전히 막 돌박을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진짜 본격 오프로드 바이크 아닌 다음에는 CRF 랠리로 타시는 분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진짜 아주 베테랑이신 완전 마스터 하신 분들 몇 명 빼고는 랠리로 돌박 그렇게 타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어중간한 임도들, CRF 랠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임도들, 일반 초심자가 랠리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임도들은 그럼 얘가 못 들어가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얘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훨씬 가볍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 CRF 랠리의 느낌이 느껴졌다고 하는 거는 커브류가, 기존의 커브류가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승차감이 나쁘고 이 노면의 상태에 충격을 많이 받는 편인데, 자, 얘는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그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는 1cm가 길어졌는데 그 1cm의 마법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프론트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이 튜브 타이어와 그렇죠, 튜브 타이어가 들어간 효과가 더 클 거예요. 아무래도 스포크 휠에 튜브 타이어가 들어가면 승차감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서스펜션까지 손을 봐놓으니 기존에 이 같은 길을 달릴 때 이제 움푹움푹 패이는 핸들에 충격이 오는 그런 길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다고 한다면, 얘는 일부러 제가 그거를 쫓아서 한번 밟으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옛날 CRF 탈 때 제가 그 짓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실 이게 CRF의 향기가 난다, 그 느낌이 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뭐 같은 급의 그 정도의 성능을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일반적인 공도를 주행하면서 노면의 울퉁불퉁한 정도를 받아준다, 또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는 것도 훨씬 느낌이 좋게 넘어가 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커브에다가 CRF의 향을 첨가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제 힘들게 안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사실 70까지는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 70 이후에 더디게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용 CT110하고 CT110이래 C110하고 C125하고 약간 틀린 게, C125부터 그 기어의 각 단의 어떤 가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슈퍼커브는 1단에서 출발하자마자 2단을 바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 C125부터는 20에서 25까지 1단으로 가도 충분하고요. 뭐 한 50까지 2단, 70까지 3단, 그 이상으로 4단 이렇게 가도 충분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단으로 80까지도 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단을 C125는 항속 기어로 넣었어요. 항속 기어. 그 트라이엄프의 6단, 본네빌의 6단을 항속 기어로 넣는 것처럼 그냥 주행 속도 유지용으로, 연비용으로 4단을 넣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단에서는 사실 힘을 못 씁니다. 그거는 C125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4단으로 언덕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덕을 올라가려고 할 때는 3단으로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려요. 4단은 무조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C125에는 말이 없었는데 왜 얘는 그렇게 힘이 빠졌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냐. 당연히 세팅 자체를 CT125는
저속부터 중속까지의 토크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최고 출력이 실질적으로 재원상으로도 C125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C125처럼 최고 출력이나 최대 속도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바이크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속에서 약간의 깎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출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세팅의 차이라서 그런 거고, 얻는 게 있으면 당연히 잃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라서 그거는 주의 오너의 어떤 컨트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임도용으로 나온 바이크다 보니까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타이어를 튜닝을 해요. 임도용 깍두기로 듭니다. 깍두기 뭐 2.5, 3.0 이렇게 놓다 보면 무게가 증가하고 당연히 출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아마 힘이 없다, 출력이 떨어진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나, 더 나오지 않나 라고 제가 감히 생각해 보는데, 저는 글쎄 실용 영역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게 만약에 불편했었으면 사실은 그 고속을 원하시면 125 이하급은 타시면 안 되죠. 뭐 사실 100km가 고속인가요? 쿼터급 이상을 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125에서는 125급에 맞게 이렇게 언덕을 넘어갈 때 스탠딩 자세로 아주 편하게 데코복구를 넘어갈 수 있는 요런 재미, 커브에서는 몹시 불안해서 스탠딩하기가 어려웠다면 얘는 아마 안정적으로 스탠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타이어 사이즈와 무게가 증가하다 보니까 커브에서 그 핸들이 자전거처럼 막 비틀비틀 가면서 돌아가는 MTB 핸들 같은 그런 느낌이 얘는 없어요. 조금 더 묵직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힘 자체가 일반 커브, 슈퍼 커브가 그 상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토크나 이런 게 더 초반에 강하게 몰려 있어서, 이제 힘 언덕이나 이런 거를 올라갈 때 그러는데 토크나 이런 게 좀 더 초반에 몰려 있어서 그래서 힘이 더 세게 느껴지기도 해요. 중저속에서의 토크는 저는 이 CT125가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지고요. 최대 속도에서 그래서 커브가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어차피 최고 속도에 세팅을 맞춘 게 아니니까. 실제로 C125가 일반 커브보다는 최고 속도가 더 좋거든요. 근데 얘는 뭐 제가 볼 때는 90선에서 80km에서 90km 정도가 그냥 최대 속도라고 보여지고, 그 이상 그래서 쥐어짜면 뭐 쥐어짤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그 의미를 모르겠고,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재밌는 거는 뭐 75에서 80 정도까지 그냥 무리 없이 그렇게 딸리지 않게 올라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구조상인지 모르겠는데 핸들에 오는 진동 같은 게 훨씬 적어요. 그 커브도 마찬가지지만 C125도 마찬가지고, RPM이 고RPM을 치면 이 핸들에 오는 진동 때문에 몹시 불쾌했는데 얘는 아무래도 그런 게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좀 탈 수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좀 대형 유튜버 같은 분들도 사실은 단점을 스포크휠의 튜브 타이어가 단점이라고 사실은 적어 놓으셨던데, 저는 그거를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 본질을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실 임도를 들어가기 위한 오토바이들은 튜브 타이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가 요즘엔 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튜브리스 타이어도 그렇게 타이어가 빠지지 않게끔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도에서 그 접지를 높이기 위해서 공기압을 빼거든요. 타이어를 공기압을 빼다 보면 튜브리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기압 이상 빠지면 그 타이어가 비대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걸 막기 위해서 튜브 타이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공기압을 어느 정도 빼더라도 타이어가 빠지지 않고, 또 실제로 어떤 날카로운 돌이나 나뭇가지에서 튜브 타이어가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그 강도 자체가 일반 튜브레스 타이어에 비해서 강하게 그걸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튜브 타이어를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CRF 같은 그런 오프로드 기종들도 튜브 타이어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 CRF 랠리가 나왔어. 튜브 타이어야. CRF 랠리에 튜브 타이어가 단점입니다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CRF 300L의 튜브 타이어가 단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야, 헌터커브가 나왔어. 헌터커브 임도용이래. 임도 타라고 만들었어요. 모양도 임도용이잖아요. 도강하라고 머플러도 올려놨고 그렇게까지 만들어줬는데 튜브 타이어라서 이게 단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글쎄, 내가 만든 사람이면 좀 빡칠 것 같은데, 장난하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건 단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얻는 승차감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튜브 타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여러 대 타봤어요. 엄청 많이 타봤는데 뭐 한 번도 빵꾸를 경험한 적은 없어서, 뭐 이런데 갓길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 그 못이 박혀서 뭐 빵꾸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빵꾸를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크게 그게 저한테 거부감으로 오진 않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시트고가 800이에요 800이면 본네빌보다도 약간 높은 것 같은데, 본네빌이 790인가 780인가 그럴 텐데. 자, 제가 부츠를 신으면 양 발바닥이 아주 편하게 닿고요. 제가 키 176에 다리 짧은 176이에요. 부츠를 신으면 양 발바닥이 편하게 닿고, 이런데 이렇게 얇은, 창이 얇은 이런 신발 신으면, 스니커즈 같은 거 신으면 앞부분만 닿아요. 뒤꿈치는 살짝 떠요. 근데 뭐 워낙에 차량이 가벼워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신 분들도 조금만 익숙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반 커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브보단 조금 무겁고 그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 커브를 생각하시면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오르막인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여기 오르막이 그래도 경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3단으로 달리면 문제가 없어요. 3단으로 달리면 계속해서 가속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4단으로 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제 한참 언덕에서 오르다 보면 여기서는 속도가 떨어지는데, 글쎄 여기서 속도가 떨어지는 건 다른 커브 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 C125 탈 때도 이 정도 속도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 언덕 출력이 타 바이크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저런데 올라가는 건 스쿠터 이런 거 잘 올라가요. PCX나 이런 거는 아주 잘 올라가죠. 제 거 스위시도 뭐 저런 거 그냥 막 전혀 출력자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지는데, 같은 125여도 그 커브류는 저기서 언덕에서 힘을 좀 못 쓰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커브를 뭐 한두 대 타본 게 아니니까 저 길을 맨날 다니는데, 지금 15년식 커브, 그 다음에 18년식 커브, 21년식 커브 2대, C125 2대, 그 다음에 CT125, 뭐 심지어 CT100, 97년식 CT100까지 항상 같은 길을 제가 다니지만, 이 언더본에서 저 언덕 넘을 때 항상 그 고점에 이르를 때 속도 출력이 떨어지는 건 어떤 바이크나 마찬가지였고, CT125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실사용 영역에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뭐, 야, 이거 489만원 커브에 거의 2개의 가격을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은 그 기종을 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슈퍼컵을 타시면 되고요. 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뭔가 디자인이 다르고 임도도 막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재미있는 오토바이를 탈 거야 라고 하면 이걸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기음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볼 때 C125와 배기음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C125 머플러도 배기음을 일부러 좋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바이크라 C125 소리도 괜찮습니다. 동동동동 소리가 일반 커브에 비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머플러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우리 귀에 더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듣기에 귀에 더 잘 들리는 거지, 뭐 C125에 비해서 크게 머플러의 소리가 좋아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저는 커브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제가 혼다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막 그렇게 되게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커브 환자로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하네요. 그 핸들 안정감이 좋아졌다는 게 진짜 이제 비틀비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반 다른 125 바이크 정도 되는 안정감은 되는 것 같아요. 커브가 특히나 프론터가 가벼워서 비틀비틀 거렸는데 C125에서는 그런 느낌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 안 느껴진다는 거, 이런 거 전달드리고 싶고요. 라이트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뇌피셜인지 모르겠는데 C125보다도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요.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앞에 데일라이트도 들어가서 모양이 이쁩니다. 근데 사실 라이트가 LED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LED가 실제로 비교하면 그래서 커브류는 막 그렇게 밝지 않아요. 할리 같은 거는 LED 라이트 하면은 진짜 낮에도 밤에도 낮처럼 보이는 그런 LED 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커브 LED 라이트는 광량이 작아서 일반 옛날 99 커브 17년식 이전 18년 이전에 그 99 커브 타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할로겐 등이어도 엄청 밝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LED 라이트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더 밝은 LED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뭐 앞뒤에 시그널, 턴 시그널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LED로 들어갔고요. 몹시 이쁩니다. 바이크 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주차해 놓으시면 거기 방문한 모든 사람이 내 오토바이를 뺑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나 올랐죠. 저는 489만원 정가에 샀지만 지금 팔리는 시세가 막 620까지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센터의 형님은 야 지금 팔고 나중에 풀리면 다시 사라 저한테 그러는데, 야 1년을 기다렸는데 1년과 130만원을 받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당분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기어도 잘 들어가고요. 튜닝 용품도 지금 많이 풀리고 있어서 혼다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액세서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혼다에다가 직접 주문하실 수도 있고 또 위바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문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 백미러는 C125 거랑 뭐 똑같은 거 들어간 것 같고요. 짐대가 넓어서 모캠이나 이런 거 가는 분들한테 특히나 좋겠네요. 특별히 전달드릴 만한 내용은 다 전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또 생각나는 점이 있으면 이제 추후에 다른 시승기 영상을 또 찍으면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루는 그래서 임도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고 싶네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제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또 말할 소재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찍습니다. 커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다른 기종의 영상들도 또 찍을 날이 있겠죠. 그래도 제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게요. 안녕.